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돈바스 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틀 전 미리 녹화한 영상을 통해 신속한 특수 군사작전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상존하는 우크라이나발 위협과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돈바스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전투를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은 총을 버리고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작전 목표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디밀리터리제이션, 그리고 나치즘 물빼기, 디나치피케이션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무장화는 돈바스로 진입하는 김에 친우크라이나 무장 세력을 무력화하고 키예프까지 항복하라는 군사적 압박입니다. 푸틴은 또 여기에 개입하려는 다른 나라는 지금껏 보지 못한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치즘 물빼기, 디나치피케이션은 역사를 현재의 투영에 압박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우크라이나는 독일 SS 돌격대 군복을 입고 스탈린의 붉은 군대와 싸웠습니다. 독일에 부역한 역사인데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나치즘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에 부역했던 것처럼 현 우크라이나 정부가 서구의 주구가 됐으니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게 푸틴의 의사입니다. 돈바스에 출병하면서 키예프의 젤렌스키 정권의 편에 서서 저항하면 전범으로 처벌하겠다는 위협입니다. 푸틴의 연설 자체만 보자면 전면전 선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적십계식으로 주요 군사시설들만 골라 타격하고 있습니다. 수도 키예프, 하리코프 등지에서도 요란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제한전인데 지금까지 역사에서 없었던 양상입니다. 들판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전차전 같은 것과는 아예 다릅니다. 군사시설물 정밀 타격으로 전투 의지를 마비시켜 비무장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민간인 지역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박스뉴스 앵커 터커 칼슨이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민주당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민주당의 입장과 관련해 할 말은 해야겠다면서 힘든 질문을 던졌습니다. 푸틴을 적으로 간주하고 응징하겠다는 바이든의 시도는 미국 납세자의 비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거기에 누가 돈을 내려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좌파 미디어들이 푸틴을 미워하지 않으면 반역자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지만 미국인이 푸틴을 미워할 실제적인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터커 칼슨은 도대체 내가 왜 푸틴을 미워해야 되나? 푸틴이 나보고 인종주의자라고 했나? 의견이 같지 않다고 나를 해고하기라도 했나? 내가 사는 고장의 일자리를 빼앗아 러시아로 옮겼나? 세계적인 팬데믹을 제조해 사업에 해를 끼쳤나? 우리 아이들에게 인종차별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쳤나? 그가 펜타닐을 만들었나? 그가 개고기를 먹기라도 하나? 기독교를 탄압하나? 터커 칼슨은 이처럼 숱한 문제를 자문해와도 답을 얻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모스크바가 돈바스의 두 공화국을 주권 독립국가로 승인하자 새로운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수호하는 데는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칼슨은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문제로 러시아를 제재하려는 동기는 가치관이나 지정학적 고려가 아니라 개인적 그리고 가족의 부패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칼슨은 미국의 주장과는 달리 우크라이나는 야당 지도자를 가택연금에 처하고 반대 언론사를 폐쇄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기준을 적용하면 우크라이나를 폭정이라 불러야 하는데도 바이든은 우크라이나를 좋아하면서 푸틴은 나빠, 전쟁은 좋다는 입장이라고 칼슨은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제재 비용은 미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휘발유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도청은 국민에게 부담을 줘서 악랄하게 늙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승리를 거뒀다는 정신적 만족을 얻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터커 칼슨이 이런 발언을 하자 잔혹한 독재자를 옹호한다느니 러시아의 돈을 받았다느니 하는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향력이 높은 터커 칼슨의 이 같은 발언은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고 주류 미디어들이 터커 칼슨 개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엑시오스라는 매체는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는데 회의적인 터커 칼슨의 의견은 공화당 예비 후보들에게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자원을 우크라이나에 쏟아붓거나 미군을 동유럽에 배치했다가는 표심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선거 컨설턴트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편에 서고 있는 MSNBC는 이번 주 초 터커가 미국 외교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면서 중도층의 표심을 휘어잡는 그의 능력을 경계했습니다. 터커 칼슨은 푸틴과 함께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에 대한 미국민들의 인식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의도를 알아챌 수 없도록 병력과 장비를 쉴 새 없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BMP T-72 터미네이터 부대를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러시아 육군에서 대수가 적은 기갑부대로 시가전에 특화된 장비입니다. T-72 전차 자체를 활용해 30mm 기관포와 동축기관총, 그리고 4개의 아타카 대전차 미사일 발사관으로 무장한 독특한 기갑 장비입니다. 체첸 전투에도 실전 투입된 바 있는 BMP T-72 터미네이터는 시가전 장비라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에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푸틴은 이에 앞서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마이단 혁명의 실체에 대해 밝혔습니다.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이 대중의 불만에 불을 지펴 일으킨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외세의 지원도 받았다면서 미 대사관이 독립광장의 소위 항쟁본부에 매일 $1,000,000씩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거액의 돈이 야당 지도자의 은행 계좌에 입금됐는데 이게 수천만 달러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고통을 겪었고 그 와중에 목숨을 잃은 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격렬하게 키예프 등 주요 도시에서 난리를 겪었는데 그 민주화 시위의 결과가 대체 뭐냐? 그래서 지금 민생이 나아졌냐고 반문했습니다. 결국 정권을 잡은 자들은 그 다음부터 숙청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권력자들의 헌법 위반 행위에 항의하는 이들을 겨냥한 공포정치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정치인과 언론인, 대중활동가들이 순환과 공개적인 모욕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도 오데사에서 발생한 테러에 몸서리를 친다고도 했습니다. 평화롭게 항의하던 군중들이 트레이드 유니언 건물 안에서 잔혹하게 살해되고 불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저질렀다는 제노사이드입니다. 이런 잔악행위가 벌어졌는데도 아직 처벌받은 자가 없고 심지어 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푸틴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명단을 러시아는 확보하고 있으며 반드시 법정에 세워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푸틴은 말했습니다. 마이단 혁명은 우크라이나의 민주화 진보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저지른 학정과 정치 실패로 우크라이나는 내전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마이단 혁명 8년 뒤인 지금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분열돼 사회 경제적 위기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2019년에만 인구의 15%인 600만 명이 실업 상태에 처했고 많은 국민들이 허드렛 일이라도 얻기 위해 해외로 나갔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에는 팬데믹 와중인데도 6만여 명이 넘는 의료진이 나라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2014년 이후 수도료가 30% 올랐고 전기료는 여러 배, 천연가스는 10여 배 폭증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과금을 낼 돈조차 없어 그저 숨만 쉬고 생존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소련 그리고 러시아 시국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들을 모두 말아먹었다고 개탄했습니다. 기계공업, 계측 엔지니어링, 전자, 조선, 항공기 제조 등 산업 전반이 초토화됐다는 겁니다. 2021년에 보니 옛가젤이나 여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흑해 니콜라예프 조선소가 파산했고 유명한 항공기회사 안토노프는 2016년 이래 상용 항공기를 한 대도 못 만들었다고 시작했습니다.
또 미사일과 우주 장비를 만드는 유즈마시는 파산 일보 직전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소비에트권의 자랑으로 여겨졌던 상징들이 모두 지워졌는데 이게 바로 그들이 선택한 친서방 문명화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자본의 통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외국의 고문, NGO 등 다양한 기관의 지시를 받고 있다고 푸틴은 말했습니다. 김태희가 밭을 간다는 미녀의 나라 우크라이나는 이미 실패한 국가일지도 모릅니다. 서방 측이 바라는 것은 푸틴이 히틀러처럼 되는 것인데 러시아가 병력을 투입해 대규모 인명살상에 따르는 전면적인 작전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실의 부국장 로스티슬라브 슈르만은 RBK 우크라이나와의 인터뷰에서 전쟁 패닉으로 2022년 1월부터 한 달에 30억 달러의 경제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가 전면 중단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관광과 항공산업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투기 압력이 넘치고 있어 환율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거듭 패닉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지금 만국의 요소를 고루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